누가 더 잘 사는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서, SNS 피드에서,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상하게도 남과 비교하고 나면 꼭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잘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비교는 인간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인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상하게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뭔가 하나를 잃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비교와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생명체라고 봤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채워져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픔은 밥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충족과 공허, 만족과 권태 사이를 반복합니다. 그럼 비교는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욕망의 순환이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준을 찾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인가? 그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 집은 충분히 넓은가? 옆집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은 괜찮은가? 동창들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 아이는 잘 크고 있는가? 주변 아이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이 언제나 남과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절대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남보다 낫다는 느낌, 혹은 남보다 못하다는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한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는 어떻게 우리를 소모시킬까요? 먼저 성과에 대한 비교입니다. 승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뤄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음 목표가 생기고 또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성과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오직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 혹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만 느낄 뿐입니다. 그 다음은 인정에 대한 비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은 참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나이 들면 존경받고 싶고, 언제나 무시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끝이 없습니다. 100명이 인정해도 1명이 무시하면 신경 쓰입니다. 주변에서 칭찬해도 SNS에서 반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정을 구하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한 해법은 없습니다. 비교는 인간 욕망의 본성이며 완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태도는 가능합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먼저 비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들여다보세요. 정말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져서일까요?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하는 게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남이 가진 걸 보니까
내 것이 초라해 보여서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교와 내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서 옵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은 비교와 상관없습니다. 남이 뭘 하든,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비교가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반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교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안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와 조금 거리를 둔 삶은 가능합니다. 비교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건 해답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욕망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시선, 비교의 반복성을 인정하는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잠깐의 평온을 찾는 태도. 당신은 지금 무엇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나요? 그 비교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교와 당신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자유의 시작입니다.